네, 지금 우리 국민을 유권자를 총 크게 한 세 부류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 부류는 국민의힘의 지지자, 그리고 한 부류는 민주당 지지자, 그리고 나머지를 무당층, 중도층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신년사를 보면 거기서 어느 정도 답을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이념, 카르텔, 척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새해 첫날부터 어떤 야당과 대화와 협치를 하기보다는 이렇게 대결 양상으로 간다는 것이 국민께 매우 안 좋은 모습으로 보일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1년 반이 넘는 국정 운영을 하는 동안에 사실 별다른 성과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뭐 노동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연금개혁과 관련해서 작년에 신년사와 거의 비슷한 말을 하고 계세요. 네. 그러면 당연히 야당과 많은 그 호사가들이 할 수 있는 말은 그럼 1년 동안 무엇을 했느냐.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뭐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 등 여러 가지 어떤 안 좋은 이슈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조금 부족했다. 그래서 그 국정 운영에 대한 어떤 긍정 평가가 낮은 이유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우리 민주당은 그 반사이익을 받지 못하나 2022년 1월 1일 자 신문을 한번 제가 봤습니다. 그때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후보 간에 대결 양상이 있었는데 그때 이재명 대표가 크게 앞서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2년이 지난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어떠한 어떤 정치적 변화가 있었을까 살펴보면 사실 최근에 구속영장이 기각된 거 말고는 다른 호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사이다 같았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요즘은 고구마 같다는 비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물론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여당이 이슈를 뭐 이끌어가는 것은 맞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으로서는 여당이 못하기만을 기다리는 것 같다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에 있어서 앞으로 그 이재명 대표가 돌파하기 위해서는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든지 아니면 공천에 있어서 지금 현재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장을 함으로 인해서 20대부터 50대까지 주로 민주당이 인기가 있고 60대, 70대 이상이었는데 여기에 중도층에서 특히 30대, 40대 주부들이 한동훈의 어떤 신상 효과에 조금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을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반드시 깊게 잘 이해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혁신적인 모습을 반드시 보여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